지난 4년여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3,200억 원이 넘는 결제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 결제 시도는 국내와 해외 암호화폐 시세 차이가 가장 컸던 2021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지난달 싱가포르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권 대표가 두바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접 국가의 소재 파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NH농협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대응 파일럿 시스템을 활용한 해외 송금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권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문 기업들과 금실물 기반의 NFT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조폐공사는 고품 및 금 제품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넓히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과 NFT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본 내 암호화폐 상장 규정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상장심사 규정이 완화되면 일본 내 암호화폐 상장심사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2년이었던 것이 2주 내외로 단축됩니다. 피델리티가 기관 투자자를 위한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오는 28일 기관 투자자용 ETF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1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경찰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상철 한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아로하나 코인 시세 조정 혐의로 한글과 컴퓨터 본사와 김 회장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흐름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4년여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3,200억 원이 넘는 결제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국내 카드를 이용해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결제한 건수는 30만 9,072건으로 결제 승인 금액은 3,246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앞서 2018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결제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지만 암호화폐 카드 결제 차단 조치에도 4년여간 3,200억 원 이상의 결제가 이뤄진 겁니다. 이는 일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국내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신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이거나 기존 해외 거래소가 현지에서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국내 카드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여부를 바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국내 투자자들의 무리한 암호화폐 구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국내와 해외 암호화폐 시세 차이가 가장 컸던 2021년에 카드 결제 시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지난달 싱가포르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4월 말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지난 7일 싱가포르에서 출국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공항에 내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공항에서 UAE 입국 절차를 밟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 대표가 두바이를 경유해 다른 국가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사당국은 권 대표가 두바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접 국가의 소재 파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올해 5월 루나와 테라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권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최근에는 여권 무효화 절차도 밟았고 권 대표가 11월 2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효력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NH농협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대응 파일럿 시스템을 활용한 해외 송금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외 송금 기술 검증에는 HTLC라는 블록체인 신기술이 활용됐고 이는 국내 금융권 최초의 사례인데요. HTLC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생성된 디지털 자산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현행 스위프트망을 통한 해외 송금과는 달리 중개은행이 개입하지 않아서 수수료 없이 30초 이내 해외 송금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협은행 측은 향후 국내외 CBDC 도입 시 해외 송금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국가별 CBDC 개발 속도가 상이하고 국내외 법률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를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문 기업들과 금실물 기반의 대체 불가 토큰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조폐공사는 IT 통합 보안 및 인증 기업 라온시큐의 자회사 라온 화이트햇, 디지털 아트 전문 기업 스마트월드와 금실물 기반 NFT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조폐공사는 고품 및 금제품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넓히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과 NFT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온 화이트햇은 11월 NFT 거래소를 개설해서 첫 NFT를 조폐공사의 실물금과 결합해 발행할 계획이고요. 스마트월드의 디지털 예술작품과 조폐공사의 실물금이 결합한 NFT도 거래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화폐와 신분증 제조를 통해 구축한 위변조 방지 기술을 디지털로 확대해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내 암호화폐 상장 규정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가 상장 기간 조정을 통해 기존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완화 규정은 오는 12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일본 내 암호화폐 상장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 심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율규제기관 성격의 협회는 현지 금융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암호화폐 상장 심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입김이 현지 업계에서 강하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는 극히 적었는데 상장심사 규정이 완화되면 일본 내 암호화폐 상장심사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2년이었던 것이 2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델리티가 기관 투자자를 위한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오는 28일 기관 투자자용 ETF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암호화폐 분야 자회사입니다. 앞서 피델리티는 지난달 말 공인된 기관 투자자들에 위한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이 펀드는 지난달 26일 판매를 시작해서 9일 만에 $500만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지난 4월 피델리티 메타버스 ETF와 피델리티 암호화폐 디지털 결제 ETF 등 2개의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한 바 있고 두 ETF는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향후 고객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선물이 201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9월 백워데이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백워데이션 현상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시장 현상을 뜻하는데요.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하락 관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투자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월요일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